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37평 아파트 거실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복자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손주 준호의 아침을 차리고 있었죠. 6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우아했습니다.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돌돌 말아가며 옆에서 자고 있는 손주의 얼굴을 살짝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준호가 잠에서 깨어나며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복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그녀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거실 구석에 설치된 작은 홈캠이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회사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홈캠 어플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죠. 그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준호 밥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비만 될 수 있어요. 정복자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다시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준호가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만든 거니까 맛있지. 정복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국가요리 명장으로 수십 년간 요리해온 걸 이 아이만큼은 알아주는구나. 오후가 되자 지연이 퇴근길에 또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윤이 늦게 온대요. 정복자는 문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무엇을 만들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방송에서 즉석 요리를 해온 경험이 있었기에 간단한 재료로도 근사한 한 끼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 지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거실로 들어서니 정복자가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지연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준호랑 같이 있으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 정복자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지연은 식탁 위의 반찬들을 둘러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시댁 스타일 음식들만.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내심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죠. 이도윤이 8시경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눈치챘어요. 하지만 언제나처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좀 힘들었어. 도윤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지연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시어머니를 향하고 있었어요. 정복자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감시하는 듯한 시선, 아들의 회피하는 태도, 그리고 거실 한편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홈캠까지.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이 집안의 미묘한 균열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회사에 가기 전 정복자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오늘 준호 유치원 데려다 주시고요. 집에서는 너무 어지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어, 걱정하지 마. 정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정복자는 준호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홈캠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면서도 준호와 놀아주면서도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오전 10시경 지연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소파에 누워서 TV 보지 마세요. 준호가 따라할 수 있어요. 정복자는 그때 막 준호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홈캠을 바라봤어요. 렌즈 너머로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랑 책 읽을까? 정복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시댁 스타일 음식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간단한 걸로 해주세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말고요. 정복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해온 한식 요리가 시댁 스타일이라고 치부되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느꼈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냉장고를 열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뭐 만들어요?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거 만들어 볼까? 할머니가 옛날에 방송에서 만들던 요리 말이야. 정복자는 아이를 위해 귀여운 모양의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홈캠을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은 또다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왜 맨날 요리 자랑이야? 그냥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녁 시간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만든 주먹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거니까 맛있지. 정복자는 손주의 기쁜 표정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지연은 달랑 한마디 던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아이가 편식할 수 있어요. 도유는 이 말을 듣고 잠깐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갈등을 피해왔어요. 그날 밤 정복자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요리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던 모습, 방송국에서 요리를 하던 모습, 요리책 출간 기념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 시절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요리 실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국가요리 명장이라는 타이틀도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정복자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준호가 잠든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의 감시는 계속되었고 문자는 더욱 구체적이고 지시적이 되어갔어요. 어머니, 집안에서 슬리퍼 끌지 마세요. 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어머니, 준호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저녁 못 먹어요. 어머니, TV 소리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정복자는 이 모든 지시사항들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파출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준호의 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복자는 며칠 전부터 손주를 위한 특별한 생일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전통 한식 코스를 계획하고 있었죠. 지연아, 준호 생일에 내가 특별한 음식 해줄까? 정복자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배달 주문할게요. 요즘 아이들은 한식보다 피자나 치킨을 좋아해요.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정복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손주의 생일에 할머니가 직접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조차 거절당한 것이었죠. 그래도 생일인데? 정복자가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요리 말고 그냥 정리나 도와주세요. 친구들 오는데 집이 너무 어수선하면 안 되거든요. 지연의 말에 정복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평생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왔던 자신이 손주의 생일에조차 그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생일 당일 정복자는 조용히 집안 정리를 도왔습니다. 지연이 주문한 피자와 치킨이 도착했고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지만 간간히 할머니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음식도 먹고 싶어요. 괜찮아, 준호야. 오늘은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정복자는 아이를 달래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아픈 마음을 숨기고 있었어요. 파티가 끝난 후 정복자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근데 다음에는 아이들 앞에서 너무 나서지 마세요. 엄마인 제가 있는데 할머니가 너무 챙기면 아이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정복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 말이 마지막 한계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정복자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를 보여주는 각종 상장들과 기념품들이 들어있었어요. 국가요리 명장 인증서, 각종 요리대회 우승 트로피, 방송국에서 받은 감사패, 요리책 베스트셀러 기념패까지. 내가 정말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인가? 정복자는 상장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자문했습니다. 이때 지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정복자가 꺼내놓은 상장들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뭐 하려고 꺼내신 거예요? 우리 집 인테리어랑 안 어울리는데. 다시 정리해 두시면 안 될까요? 정복자는 지연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평생 업적을 인테리어와 안 어울린다는 이유로 치우라는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 정복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정복자는 거실의 홈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렌즈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렌즈 너머의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신이 방금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네가 나를 파출부로 봤구나. 정복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파출부처럼 행동해볼까?
그녀는 상장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방송계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인맥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모든 문자, 홈캠에 기록된 모든 순간들이 그 증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정복자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준호에게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지연에게는 필요한 말만 했어요. 지연은 시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오히려 이제 좀 조용해졌네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정복자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야. 응, 잘 있어. 근데 네가 아는 그 방송 프로듀서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아, 별거 아니고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정복자는 며칠에 걸쳐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손주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자신의 소중한 상장들, 그리고 평생 모아온 요리 관련 자료들을 차근차근 박스에 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이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준호가 할머니의 짐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다른 곳에 가야 해. 하지만 준호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정복자는 손주를 안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준호는 엄마 아빠랑 여기 있어야지. 할머니는 준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가장 기뻐. 금요일 아침 정복자는 마지막으로 준호의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계란말이, 김치찌개, 멸치볶음. 모두 준호가 좋아하던 할머니표 음식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만든 음식 맛 잊지 마라. 정복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지연과 도윤이 출근한 후 정복자는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아이와의 마지막 등원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준호야, 할머니 말 잘 기억해둬.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렴. 네, 할머니. 준호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유치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복자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그녀는 식탁 위에 간단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지연아, 도윤아, 그동안 준호 돌봐주게 해줘서 고마웠어.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서 먼저 가. 준호는 잘 부탁해. 마이너스 엄마 올림. 정복자는 마지막으로 거실의 홈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렌즈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지연은 회사에서 홈캠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있나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연은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를 읽은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 지연은 도윤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읽어보고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엄마한테 연락해봤어? 연락 안 받으실 거예요. 어차피 가시려고 마음먹으셨으니까요. 그래도 여보, 솔직히 우리도 좀 편해질 것 같지 않아요? 육아는 우리가 할 테니까 괜찮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해왔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다 보니 결국 아무도 보호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 집에 가셨어. 가끔 보러 갈 수 있어. 지연은 아이에게 대충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두리번거렸지만 어린 나이에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날 밤 지연은 홈캠 어플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감시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진짜 내 집 같다는 생각을 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복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랜 친구의 집에 머물며 자신의 과거 동료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 요리계 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셜미디어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까지. 영수가,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아는 그 유튜버, 사회 고발 프로그램 하는 사람 말이야. 정복자의 조용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복자가 집을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지연은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어진 후 그녀의 생활은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준호 돌보는 일은 조금 번거로워졌지만 감시받는다는 스트레스는 사라졌으니까요. 점심시간 지연은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좀 여유로워 보이네. 동료가 말했어요. 아,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셔서 그래요. 솔직히 좀 편해졌어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지연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연 씨시죠? 저는 진실의 목소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왜?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분과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이 있어서요. 지연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보? 무슨 제보?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냥 친정에 가신 건데. 네, 맞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냥 친정에 가신 건데.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홈캠을 통한 감시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홈캠 감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연은 도윤에게 그 전화에 대해 말했어요. 여보, 오늘 이상한 전화가 왔어. 유튜버라는 사람이 엄마랑 홈캠 얘기를 하던데. 도윤도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뭔가 말씀하신 건가? 설마, 엄마가 그럴 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둘 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특히 지연은 자신이 보냈던 수많은 지시 문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연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급하게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지연아, 이거 봐. 너 아니야? 동료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진실의 목소리 유튜브 채널의 최신 영상이 떠 있었어요. 제목은 충격. 며느리의 시어머니 홈캠 감시 실태. 마이너스 국가요리명장을 파출부 취급한 며느리의 충격적 실상이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상을 클릭해보니 자신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집 안 상황은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소파에 누워서 TV 보지 마세요. 어머니, 시댁 스타일 음식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간단한 걸로 해주세요. 어머니, 요리 말고 그냥 정리나 도와주세요. 지연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하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홈캠에 찍힌 정복자의 모습들도 함께 공개되었어요. 조용히 청소하는 모습, 손주를 돌보는 모습, 문자를 받고 당황하는 모습까지. 더 충격적인 것은 정복자의 과거 이력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정복자 씨는 현재 65세로 젊은 시절 국가요리명장으로 활동했으며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요리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요리 대회에서 우승했고 요리책도 여러 권 출간한 이 분야의 권위자죠. 지연은 그제야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엄청난 경력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영상 댓글란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와, 레전드 요리사한테 파출부 취급했다고? 며느리 진짜 최악이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럴 수 있지? 홈캠으로 감시하면서 문자로 지시하는 거 소름 돋는다. 국가요리 명장님한테 시댁 스타일 음식 하지 말라고? 정신이 나갔나? 영상 조회수는 이미 1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지연은 급히 화장실로 뛰어가서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유튜브에 우리 집 영상이 올라왔어. 뭐? 무슨 소리야? 엄마가 홈캠 영상이랑 내 문자들을 다 공개했어. 지금 난리 났어. 도윤도 급히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이게 다 사실이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좀 편하게 지내자고 한 건데. 편하게? 우리 엄마한테 파출부처럼 대한 게 편하게 지내자는 거였어? 그날 오후 지연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을, 누군가는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연 씨,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팀장이 그녀를 불렀어요. 지연은 팀장 앞에 앉았습니다. 팀장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영상 봤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이런 일로 화제가 되는 건 좋지 않아요. 당분간 휴가를 쓰시는 게 어떨까요? 사실상의 대기 발령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떨구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지연의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기자들, 유튜버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학부모들까지 모두들 이 사건에 대해 묻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앞에는 이미 몇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김지연 씨, 시어머니 감시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로 국가요리명장님을 파출부처럼 대하신 게 맞나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급히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도윤이 소파에 앉아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보.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했던 거야? 그냥 좀 더 편하게 지내려고 한 거였어. 나쁜 뜻은 아니었다고. 편하게?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홈캠으로 감시하고 소파에 눕지도 못하게 하고 시댁 음식 하지 말라고 한 게 편하게 지내자는 거였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들이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공개되니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국가요리명장이었다는 건 왜 말 안 했어? 도윤이 계속 물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 말할 기회를 줬어? 당신이 엄마 얘기에 관심이나 있었어? 도윤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지연은 한 번도 시어머니의 과거나 경력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담스러워했죠. 이때 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요? 할머니는 언제 와요? 지연과 도윤은 아이 앞에서 더 이상 말다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져 있었어요. 저녁 시간 지연의 휴대폰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내 소식 들었다. 인터넷에 다 나왔더라. 엄마. 지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도대체 시어머니한테 왜 그랬니? 우리가 그렇게 키웠니? 지연의 친정 부모님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어섰고 각종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홈캠으로 감시하며 파출부처럼 대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피해자가 국가요리명장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연은 집에서 나갈 수도 없었어요. 아파트 앞에는 계속 기자들이 있었고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후에 준호를 유치원에 데리러 갔을 때 다른 학부모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국가요리명장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이가 불쌍하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지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좀 떨어져 있자. 뭐라고?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아. 당분간 나는 엄마한테 가 있을게. 준호도 데려갈 거야. 안 돼. 준호는 내가 키울 거야. 지금 당신 상황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어? 회사에서도 대기 발령 받았잖아. 도윤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여보, 제발. 나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지연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일들을 보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도윤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엄마한테 사과라도 하자. 그럼 용서해 주실 거야. 지연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용서? 지연아,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우리 엄마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 그분의 모든 경력과 인생을. 도윤은 준호의 짐까지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심각하다는 것은 느꼈어요. 엄마, 나중에 와요. 준호가 지연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무력감에 빠졌어요. 남편도 아이도 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복자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랜 친구 영숙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재능을 다시 발휘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복자야,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 인터뷰하고 싶다는데. 영숙이 전화기를 들고 말했어요. 그래? 근데 난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울 뿐이지. 정복자는 정말로 복수심에 불타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정복자는 지역 방송국의 요청으로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잊혀진 명장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복자 씨,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그동안 손주 돌보느라 바빴는데 이렇게 다시 요리할 기회가 생겨서 감사해요. 정복자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대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수십 년 경력이 묻어나는 숙련된 손놀림, 정확한 양념 비율,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화면을 통해 전해졌어요. 와, 이게 진짜 국가요리명장의 실력이구나. 며느리가 이런 분을 파출부 취급했다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복자의 요리 실력과 인품이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방송 이후 정복자에게는 여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요리학원에서는 강의를 요청했고 출판사에서는 새로운 요리책 출간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정복자가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떠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정복자는 이 제안에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처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따뜻한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한 달 후 할머니의 정성 요리 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복자는 일주일에 3번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참가자들은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와의 대화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해요. 그런 마음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 가치는 변하지 않거든요. 정복자의 조언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도우며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힐링할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한 정복자는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진짜 어른은 이런 거구나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어느 날 도윤이 준호를 데리고 정복자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도윤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아, 잘 왔구나. 우리 준호도. 준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복자는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지연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막지 못했어요. 도윤아,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아니야. 오히려 이번 일로 나는 새로운 걸 찾았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말이야. 정복자는 도윤에게 요리교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떻게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하며 서로 위로하고 있는지,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를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도윤이 말했어요. 그래, 나도 오랜만에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정복자는 도윤과 준호를 위해 오랜만에 정성스러운 저녁을 준비했어요. 예전과 달리 누군가의 지시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요리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할머니 음식이 역시 최고예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복자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모든 것을 잃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결국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았고 도윤과는 별거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를 만나는 것도 제한적이 되었죠. 친정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지연아, 도대체 왜 그랬니? 시어머니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그때는 몰랐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몰랐다고? 시어머니한테 예의를 지키는 건 기본 아니니?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편 정복자의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어요. 요리교실은 대기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였고 그녀의 요리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거 만들어주세요. 요리교실 참가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오늘은 몸에 좋은 영양죽을 만들어 볼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복자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요리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요리했습니다. 어느 날 전국 방송국에서 정복자에게 정규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했어요. 정복자 씨, 할머니의 사랑 레시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이에요. 정복자는 고민해봤어요. 전국 방송에 나간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요리교실 어르신들도 함께 출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방송국은 흔쾌히 수락했어요.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방송이 나간 날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정복자의 따뜻한 인품과 뛰어난 요리 실력, 그리고 어르신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야말로 진짜 힐링이지. 정복자 할머니 보면서 우리 할머니 생각났어요. 며느리는 진짜 바보였네. 이런 분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정복자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우연히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함께 살 때는 저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연은 그때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를, 자신이 그분의 빛을 가려버렸다는 것을. 프로그램 말미에 정복자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정복자 씨, 힘든 시간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으세요? 용서가 아니라 배움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거든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럼 며느리분을 용서하신 건가요? 용서라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럼 며느리분을 용서하신 건가요? 용서라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훨씬 행복해요. 지연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쳤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용기를 내어 정복자를 찾아갔어요. 요리교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 앞에 서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얼굴로.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연은 정복자가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요리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정복자에게 인사하며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정복자는 그들을 배웅하다가 멀리 서 있는 지연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지연아. 정복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연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정복자는 잠시 말없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아,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어머니,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정복자는 지연을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지연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는 있는 거잖아. 정복자의 말에 지연은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경력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워졌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잘하시니까 제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를 밀어내려고 했구나. 죄송해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정복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가족이라는 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야.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거지. 이제 너무 늦었죠? 정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나는 이제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맛있는 걸 나누는 삶을 살고 있어. 넌 아직도 널 위해 살고 있구나. 무슨 뜻인지. 너는 지금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만 걱정하고 있어.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야. 지연은 정복자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항상 남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아왔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준호는 잘 지내죠? 응, 잘 지내고 있어. 가끔 너 얘기도 해. 정말요? 아이는 엄마를 그리워해. 하지만 지금 내 모습으로는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정복자의 말은 따끔했지만 진실이었어요.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정복자가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나는 이제 가봐야겠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거든. 어머니,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지연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 대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그럼 언젠가는 준호에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정복자는 지연을 남겨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정복자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준호와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지금 자기 자신을 찾고 있어. 조금 더 기다려주자. 정복자는 손주를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직 평온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만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복자의 요리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인기를 끌며 시즌2가 확정되었어요.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친정에서 지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연은 정복자의 요리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그녀는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마지막 장면에서 정복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라는 게 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언젠가는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준호에게 진정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복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지연의 진짜 배움의 시간도 이제부터였습니다. 홈캠의 심판은 끝났지만 진정한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